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가족 망신이에요. 망신? 내 통장 훔쳐 쓴 게 망신 아니야?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잖아요. 빌렸으면 갚아야지. 언제 갚을 건데?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망하게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김선자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석 달을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배은망덕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제 통장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김선자는 작년 2월 35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했습니다. 중소기업 격리직이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입출금을 맞추고 세금 신고서를 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사람보다 장부가 정직하다는 것을요. 퇴직금은 4,2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모은 유일한 노후 자산이었습니다. 선자는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생년월일 6자리. 단순했지만 자기만의 것이었습니다. 그해 봄 아들 도윤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대학로 골목 안쪽 2층 복층 구조였습니다. 인테리어는 며느리 정희가 맡았습니다. 흰 벽, 원목 테이블, 조명은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오픈날 선자는 화분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화분은 인스타에 안 어울려서요. 화분은 카운터 뒤 창고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회계 좀 봐줄래요? 우리 둘 다 장부는 잘 몰라서. 선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족인데 뭐. 처음엔 일주일에 2번 카페에 들러 입출금을 정리했습니다. 카드 매출, 현금 집계, 재고 확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빈도가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4번, 그리고 매일. 도윤은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인데 뭐 그렇게 딱딱하게 해요. 정희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경력 살리는 거잖아요. 그해 여름 도윤이 통장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계좌 개설할 때 필요해서요. 잠깐만요. 선자는 건넸습니다. 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묻자 도윤은 말했습니다. 엄마, 편의상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대요. 선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선자는 주방 환풍기를 닦다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출금 98만 원 카드 대금. 통장은 카페에 있었고 비밀번호는 언제 바뀐 건지 몰랐습니다. 선자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니? 아,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사과는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퇴직하며 가져온 격리 습관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메모.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9월 14일, 출금 98만 원, 이유 모름. 글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선자는 카페 창고 구석에 앉아 월말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이름 칸에 김선자 3글자가 인쇄되어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 도장을 기억했습니다. 도윤이 급하니까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라며 들고 왔던 서류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장부를 덮고 서류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엔 석유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손등을 들여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35년 펜을 쥔 흔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선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옛 통장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도 함께였습니다. 선자는 속삭였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다. 그 문이 열리면 모든 게 달라질지 모른다. 창밖으로 재개발 공사 소음이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선자는 공책을 펼치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재발급받으려고요.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현재 사업자 계좌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재발급은 사업자 대표만 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 이름인데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대표자 명의 김선자. 거래은행, 세 곳. 대출 잔액 2,800만 원. 선자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회의 중이에요.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선자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대학로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2층 유리창 너머로 정희가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선자는 가방에서 은행 메모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정희는 메모지를 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거요. 도윤 오빠가 설명 안 드렸어요? 설명을 들어야 할 게 있었나?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가족 돈인데. 선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족 돈이라고? 내 퇴직금이야.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손님 오면 어떡해요? 손님? 지금 손님이 문제야? 정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일단 급한 대로 쓴 거예요. 곧 갚을게요. 고지 언제인데? 그건 도윤 오빠랑 상의해봐야죠. 선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골목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급하게 필요해서 그랬어요. 도윤아, 너 나한테 대출까지 냈니? 그게 일단 급했어요. 카페 월세랑 인건비 밀려서.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선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몰래 한 거야? 몰래 한 게 아니라 어머니 도장 찍힌 서류 있잖아요. 그거로 한 거예요. 그 서류가 대출 서류인지 알았으면 안 찍었어. 엄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희도 곧 정리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집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퇴직 이후 기록해온 메모였습니다. 날짜, 금액, 사유. 펜을 들고 오늘 내용을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은행 확인. 대출 2,800만 원. 내 동에 없음.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동사무소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선자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채권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채무자 이름 김선자. 금액 1200만 원. 선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카페로 와. 답장은 없었습니다. 선자는 직접 카페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과 정희가 카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선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도윤은 서류를 보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처리할게요. 처리? 내 이름으로 나온 건데 서류에 어머니 도장 찍혀 있잖아요. 어머니도 동의하신 거예요. 선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동해. 나 그게 뭔지도 몰랐어. 정희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망하길 바라세요? 선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선자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말이 서류 한 장보다 약할 때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서류 위엔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선자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넘기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증거 목록. 그 아래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서류 사본, 통화 녹음. 선자는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계산한다.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는 펜을 쥔 채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주 금요일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자 씨, 이번 달 관리비가 석 달째 밀렸어요. 다음 달까지 안 들어오면 계약 정리해야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낸 거 아니었어요? 집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동이체 계좌가 정지됐더라고요. 확인 좀 해보세요. 선자는 전화를 끊고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선자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계좌는 채권 압류로 인해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선자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통시장이 가까웠습니다. 골목을 지나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선 냄새, 나물 냄새, 튀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댓국집 앞에 섰습니다. 언니. 오명순이 국자를 들고 돌아봤습니다. 선자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선자는 말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명수는 순댓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먹어. 말은 나중에 해. 선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나 집 나가야 할 것 같아. 명수는 앞치마를 풀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선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채권 압류 통지서, 은행 거래 내역, 메모지. 명수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자야, 이거 내 아들이 한 거야?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자야, 가족이 가족 아니야. 문서가 가족이지. 그 한마디가 깊게 박혔습니다. 선자는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명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할 때 배웠어. 말로 약속한 건 다 거짓말이야. 종이에 쓰인 것만 진짜야. 너 지금 증거 있어? 장부 메모 정도요. 그것만으론 부족해. 문자, 통화 기록, 입출금 내역 다 캡처해도.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가봐. 거기 무료야. 선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내 자식인데. 명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엄마 통장 훔쳐 쓰는 게 맞는 거야? 선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선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 서류 묶음, 옛 통장.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도윤과 나눈 대화를 스크롤했습니다. 엄마, 급하게 좀 빌릴게요. 이번 달만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곧 정리할게요. 선자는 하나씩 캡처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상담원 집주인 도윤. 날짜와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공책에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은행 통화. 대출 확인. 2024년 12월 3일 도윤 통화. 동의 없이 사용 인정. 새벽까지 작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자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섰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들고 법률구조공단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오후 2시 선자는 법률구조공단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벽 형광등, 플라스틱 의자. 번호표를 쥐고 기다렸습니다. 앞사람이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선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증거면 명의도용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가족이라 소송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보세요. 채무부인 의사를 명확히 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선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집에서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녁 무렵 명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시작했어. 잘했어, 선자야. 이제 뒤는 안 봐. 통화를 끊고 선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공사장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무언가 부서지고 무언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공책을 펼치고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법률구조공단 상담 완료. 내용 증명 발송 예정. 펜을 내려놓고 손을 펼쳤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손이 무기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법원 민원실에 갔습니다. 회색벽, 긴 복도, 종이 냄새.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도 그 줄에 섰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묶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놓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불렀습니다. 37번. 선자는 일어섰습니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문자 캡처, 통화 기록, 장부 메모. 어르신, 이 정도면 명의도용으로 접수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족이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될 거예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서명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은 뜨거웠습니다. 펜을 쥔 손이 서류 위를 움직였습니다. 김선자 세 글자를 썼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건넸습니다. 2주 후에 조정기일 통지서가 나갈 겁니다. 선자는 접수증을 가방에 넣고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선자는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희가 보였습니다. 손님 하나 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자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 정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 금액,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 통장에서 빼간 내역이야. 2월부터 지금까지 총 3,200만 원. 정희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가족 망신이에요. 망신? 내 통장 훔쳐 쓴 게 망신 아니야?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잖아요. 빌렸으면 갚아야지. 언제 갚을 건데? 정희는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망하게 하실 거예요? 선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어제 팔았어.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내 명의로 돼 있던 반지하 집 어제 계약했어. 보증금 5천에 월세 50. 그거 받아서 너희 빚 일부 정리했어.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시장 근처 고시원 얻었어. 보증금 없는데.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선자는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남은 빚은 니네가 갚아. 그리고 4명의 사업자 등록, 다음 주까지 정리해.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자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계산대 옆 기부함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카페 열 때 넣은 10,000원짜리야. 내 인생 계산, 이제 끝났어.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엄마. 도윤이었습니다. 선자는 멈춰 섰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선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젠 안 받아. 엄마, 그래도. 도윤아, 넌 어른이야. 이제 내가 책임져.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자는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명순의 순댓국집에 들렀습니다. 명순은 국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정리했어. 잘했어, 선자야. 선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목이 메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앞치마를 풀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자야, 이제 뭐 할 거야? 일단 일 구해야지. 회계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보고 있어. 여기 설거지 자리 있는데 할래? 5점만. 선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당연하지. 네 경리 출신이잖아. 장부도 좀 봐줘. 선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부 합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남은 절차도 잘 마무리하시길. 선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재개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봉투를 뜯지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확인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선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공책을 펼치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법원 접수 완료. 카페 정리 시작. 세일 확정. 펜을 내려놓고 손을 펼쳤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손이 자신을 지켰습니다. 선자는 속삭였습니다. 이젠 누구 이름도 내 통장에 못 들어와.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오늘로 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결말이 해피엔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저만 압니다. 이게 행복이라면 행복인 것 같습니다. 2주 후 법원 조정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채무는 3년 분할 상환, 사업자 등록은 이달 말까지 정리, 추가 금전 요구는 쌍방 불가. 동의하십니까? 도윤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선자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김선자.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도윤이 불렀습니다. 엄마. 선자는 멈춰 섰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자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약속을 지켜.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자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다음 주 선자는 시장 근처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25만 원.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공책 한 권. 명순이 김치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자야, 이거 냉장고에 넣어둬. 언니, 고마워. 뭘? 네 덕분에 장부 정리 끝났어. 내가 더 고맙지.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명순이 물었습니다. 선자야, 후회 안 해? 선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안 했으면 더 후회했을 것 같아.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오전엔 순댓국집 설거지를, 오후엔 시장 상인회 회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3시간씩.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매달 25일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자는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통장 재발급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새 통장을 건넸습니다. 비밀번호 설정해 주세요. 선자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생년월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숫자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정 완료되었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8만 원.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개발 공사장을 지나쳤습니다. 철거가 끝나고 새 건물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자재를 들어 올렸습니다. 선자는 잠시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부서져야 새로 짓지. 명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방 안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인스턴트였지만 향은 괜찮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5년 1월 7일 새 통장 개설. 잔고 128만 원. 비밀번호는 나만 안다. 펜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선자는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덕분에 아주 잘. 엄마, 이번 달 상환 입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선자는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입금 50만 원.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확인했어. 엄마, 앞으로 제때 넣을게요. 약속할게요. 선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도윤아,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네, 엄마. 알겠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선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습니다.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2월 5일 통장 이체 도윤 70만. 이유 없음. 처음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선자는 펜을 들고 그 아래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7일 첫 상환 입금 도윤 50만. 약속 시작. 펜을 내려놓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만 적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저 마시고 컵을 씻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손은 자신을 지키는 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선자는 속삭였습니다. 이젠 누구 이름도 내 통장에 못 들어와. 햇살이 비쳤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었지만 밝았습니다. 오래 묵은 한숨이 그 빛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선자는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선자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는 잘한 걸까요? 가족을 법원까지 끌고 간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제 통장은 이제 제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제게는 자유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자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잔고 128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